오늘 PPT를 처음 해봤거든요. 그림도 넣을 줄 몰라갖고 부탁을 드렸어요. 예. 제가 진짜 그림의 문외한이었는데 이렇게 발표를 하다니 참 어쩌면 영광스럽기도 하고요. 또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참 격려를 이렇게 해주신다면 날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박수 쳐주세요. 이 왓슨과 상어는 그 브루와스라는 사람이 14살 때 겪은 그 실화를 갖다가 그 친구한테 좀 그려달라 해갖고 그려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는 존 싱글턴 코플리라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 크기라든가 뭐 이런 거, 크기는 이제 91.5cm면은 상당히 크죠. 예, 그리고 세로는 77.5cm고요. 제작 연도는 1778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미시간 디트로이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품 요약을 본다면 존 싱글턴 코플리가 그린 작품으로 왓슨의 소년 시절 상어의 습격을 받아서 다리 한쪽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이제 생사의 기로에 있는 순간을 그린 작품이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림이 주는 교훈은 목숨을 걸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은 용기인가 만용인가라고 이제 여기 주제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숨을 걸고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용기를 걸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수영을 하러 들어갔다가 그냥 기습을 당한 거였거든요. 예, 그렇게 저는 봐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잠깐 보면요. 한 소년이, 그러니까 브루와슨이 알몸으로 물속에 뜬 채 오른손은 자기에게 던져진 노프를 잡으려고 쭉 뻗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상어는 아가리를 한껏 벌리고 이빨을 드러낸 상어는 그에게 점점 빨리 다가오고 있다고 아주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 선원 2명이 소녀를 잡으려고 배에서 위험스럽게 몸을 뻗고 있다. 이제 그림을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배 앞머리에 서 있는 다른 선원은 한 발은 배 턱에 디딘 채 상어에게 작사를 던질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그린 이 코플리라는 분의 이제 보면요, 이제 존 싱글턴 코플리 자화상 그림을 넣었으면 좋았는데 자기 자화상을 그려갖고 유명해진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코플리는 미국 보스턴 태생으로 영국 런던에서 명성을 얻은 화가이다. 그리고 그는 주로 초상화, 인물과 역사적 주제를 많이 다루었고 식민지 시대 미국의 가장 뛰어난 화가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해요. 1738년에 태어나서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태어난 그는 초상화가이자 한화가인 의붓 아버지 피터 팔맥의 미술에 대한 지식과 직업의식을 배웠으며 화가의 그런 직업의식을 배웠으며 영국인 초상화가 조지프 블랙번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기법을 이제 뭐 색채라든가 이런 기법을 배워서 이렇게 이제 훌륭한 그런 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776년 런던의 왕립 아카데미에 이제 작품 다람쥐와 소년을 출품한 것이 인연이 되어서 벤저민 웨스트, 조슈아 레이놀즈 등의 권유로 1774년 영국으로 건너가서 또 1779년은 영국 왕립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되었다고 해요. 이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되면 엄청 훌륭하다고 이제 인정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으로는 이제 그 자기 자화상도 있고요. 그리고 랄프 이자드 씨와 이자드 부인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작품을 이렇게 몇 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할 줄 몰라가고 그리고 이제 코플리 가족이라는 그림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 그림 코플리 작품은 이제 그 쿠바의 하바나 해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1749년에 그랬는데 이제 왓슨이 14살 때인데 이제 항구에 닿아가고 그 항구가 이제 이렇게 그 해변으로 이렇게 오는 그 상황인데 그 14살 소년이 조금 답답했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 시간을 이용해서 수영을 하겠다라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른 선원들은 참을성 있게 배에서 기다리는데 이 소녀는 이제 뛰어내린 거죠. 그랬는데 수영을 하다가 이제 상여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 탔던 사람들이 9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를 구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그렇게 이제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동료 선원의 눈앞에서 그의 다리는 상어에 물려 뜯겨 나갔다. 이제 이 책을 보니까 3번을 상어가 물고 내려갔다가 또 이제 또 어떻게 올라왔는데 또 한 번 또 물고 내려가고 이렇게 이제 3번째 이렇게 다리가 이제 뜯긴 상태로 구조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왓슨은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이미 반쯤은 바다의 일부가 된 듯, 예, 그의 창백한 나체는 파도에 용해된 것처럼 보인다. 이 실현에서 살아남은 왓슨은 이제 이후 런던에서 상인과 정치가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리고 이제 96년부터 1797년까지는 이제 런던 시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훌륭하게 된 배경에는 이 그림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거 이제 차차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브루 왓슨은 미국인 화가인 존 싱글턴 코플리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복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만나게 돼갖고 자기 그림을 좀 그려달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물자 배급 일을 하고 영국에서는 상업에 종사했던 왓슨은 화가 코플리 아내인 수산나 코플리 친척들과 사업 때문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코플리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보스턴 출신의 화가가 고향인 보스턴 사람들의 예술적 안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영국에 정착한 뒤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출신이지만 그 고향인 그 보스턴 사람들이 너무 예술적 안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영국으로 건너갔는데 그때 이제 이 왓슨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왓슨은 코플리에게 젊은 시절 상어에게 당한 끔찍한 장면을 그려달라고 이제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문한 배경이라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상어하고 싸워서 이렇게 이겼다. 그러니까 나는 되게 용감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 왓슨은 그렇게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든 알렌이라는 사람이 쓴 그런 일기에서 보면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하여간 인간적이지 않는 네, 그렇게 이제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은 그 이튼 알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녹색 어떤 단체에서 영국군하고 싸우게 되는데 이제 영국군을 물리치고 다시 이제 그 캐나다를 이제 또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포로로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하들하고 이렇게 잡혀서 포로가 됐는데 그거를 감시하는 사람이 이 왓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왓슨이 너무 인간적이지 않고 너무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자기 이미지를 한꺼번에 날려버릴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이런 상어하고 싸워서 이렇게 훌륭하게 물리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때 마침 또 이렇게 이제 화가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됐고, 그런데 이제 이 코플리는 그 쿠바에 가본 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제 여러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1778년에 런던의 그 아카데미에서 젊은이와 상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이 젊은이와 상어하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엄청 사납고 잔혹한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미지가. 그러다 보니까 진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많이 이 사람이 이제 업되는 거죠. 그래서 상인 왓슨은 영국군의 캐나다 무급품 담당을 했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영국은행 이사를 거쳐서 주지사, 런던 시장 등 여러 중요한 직함을 갖게 되고, 마침내는 준 남자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은 이제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왓슨이 사망한 뒤에 그 유언에 따라서 그 그림은 소년 교육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인 그리스도 병원에 넘겨졌고요. 액자에는 그 그림이 젊은이들에게 매우 유용한 교훈을 주게 될 거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젊은이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하며 목숨을 걸었다가 나중에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절뚝거리게 되면 안 된다는 왓슨의 희망을 표현한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새겨진 그 글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에서 구조 시도가 과연 성공했는지가 불분명하듯이 다소 난해하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을 갖다 자기가 그린 게 아니고 일단 친구한테 부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정확한 진실이 묻어났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가 좀 난해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직접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 연구는 보트 중앙에 있는 흑인 선원에 대한 사회 역사학적인 문맥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해요. 한번 볼까요? 그림이 좀 크면 좋았는데, 네. 상어하고 이 사람이 되게 가깝죠? 빛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 빨간 버튼 위에. 버튼 누르는 거. 됐어요. 이게 상어예요. 상어고 얘가 이제 왓슨입니다. 예, 브로왓슨이고요. 이제 여기가 흑인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흑인이고요. 두 사람이 이제 구하려고 막 손으로 잡아 다니려고 하는데 이게 그림에서는 이렇게 했어도 상당히 먼 거리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작살로 상어를 찌르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배는 네, 8명인가요? 9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가 한 명인데 그래서 9명. 이 왓슨까지 10명이고요. 그래서 이 흑인 선언은 서구 미술에서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을 영웅적인 인물로 묘사하였던 가장 빠른 예라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그림에 흑인이 이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아프리카계 그 흑인을 그린 거는 이제 용기, 협동 작업, 무슨 그런 보호자 자수성가 같은 식민주의자 포퓰리 전형적인 이상이었다라고 이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는 또한 혁명주의자들이 새로운 미국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던 이상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끝났나 보네요. 하여튼간 제가 그림에도 진짜 문외한이거든요. 그림에 진짜 그랬는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그림을 볼 기회가 있다면 저런 숨어진 이야기까지도 어쩌면 약간 추리를 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은 이제 흥미를 가지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책이 상당히 저한테는 중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하는데 저도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책이고요. 앞으로도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잘했습니다. 네.